여러분, 저는 앞으로 30일간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작해 볼 겁니다. 이 다이어트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저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다이어트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30일간의 도전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시작과 함께 몸무게를 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떨려. 스위치온 다이어트 첫날 저의 시작 몸무게는 76.8kg입니다. 추석 연휴 때 2배로 불어나버린 제 살을 빼기 위해 스위치온 다이어트에서 3일 동안 제가 먹을 식량을 샀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위해 제가 제일 먼저 준비한 거는 바로 프로틴 음료입니다. 이 다이어트는 3일 동안 약 하루 4번씩 요 프로틴 음료를 섭취하면서 몸의 근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줄이고 요 단백질 쉐이크를 이용해서 몸의 근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이 24개가 들어있는 단백질 쉐이크를 샀는데요. 한 번당 요 단백질이 21g씩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하루에 4번씩 먹을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첫날에는 배송온 프로틴 쉐이크를 하루에 4개씩 먹을 만큼 소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프로틴 쉐이크만 먹었습니다. 첫째 날에 프로틴 쉐이크로만 4끼를 먹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됐는데요. 둘째 날에는 좀 더 정확한 내 몸 상태를 알기 위해 이렇게 지금 상태의 몸을 찍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 인바디를 재보기로 했습니다. 인바디를 재보니까 오늘 아침에 찍은 제 사진이랑 진짜 똑같이 배 쪽에, 복부 쪽에 체지방량이 높은 정형적인 남자들의 올챙이 배가 나와 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친구 결혼식 사회를 봐주기로 했는데 진짜 이런 몸은 안 될 것 같아서 헬스장에서 더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마친 후에는 역시나 오늘의 밥이죠. 이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종일 4번에 나눠서 먹어줬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단백질 쉐이크만 먹은 채로 스위치온 3일차가 되었습니다. 3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지금은 8시 한 30분 좀 넘었고요. 어제 밤에 배도 해가 좀 고프긴 했는데 그 잘 때 이게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시는 거를 권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새벽에 진짜 그 화장실을 엄청 갔다 왔어요. 먹은 게 물밖에 없어서 그런지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3일째 첫날에 할 일은 일어나자마자 좀 공복 몸무게를 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에 시작했을 때 76.8, 그거는 밥 먹고 약간 배부른 상태에서 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 헬스장 인바디가 75.1이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공복은 얼마나 빠져 있을지 같이 보시죠. 아침 바로 체중계를 준비하고 그 위에 올라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76.8kg에서 시작한 몸무게가 3일차에 74.95, 무려 1.8kg나 빠져 있었습니다. 또 빠지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즐거운 마음으로 3일차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닭가슴살 먹는 것보다 그래도 좀 덜 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말 좀 배부르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는데 중간에 뭐 두부라든지 플레인 요거트 같은 거는 정 배고플 때 먹어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찐 다이어트 효과를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꼭 참고 3일째까지는 물이랑 요 친구 이 쉐이크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한 3일이 지나고 4일차 아침이 되었습니다. 4일차 아침에 제 몸무게는 과연 몇 킬로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중계에 올라가 봤는데요. 74.85의 몸무게가 나왔습니다.
이거 살이 꽤 잘 빠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4일차 아침에도 똑같이 단백질 쉐이크로 시작을 했는데요. 다만 4일차부터는 점심에 샐러드나 생선회, 보쌈같이 허용되는 음식들이 많아져서 드디어 쉐이크 말고 일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몹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게 되면 4일차부터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아, 진짜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4일차에 저희 몸에 또 다른 변화도 있었는데요. 평소 입던 이 바지가 이제 헐렁해져가지고 이런 벨트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평소에 딱 맞던 바지가 이제 헐렁해져가지고 벨트를 찾게 됐을 때의 이 짜릿함,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기분 좋은 순간들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벨트를 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벨트까지 매고 저는 오늘 맛있는 건강식을 드디어 3일 만에 먹게 되었는데요. 제가 3일 동안 정말 생각나던 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그거를 먹으러 갈 겁니다. 그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이 가보시죠. 제가 4일차가 되면 이건 꼭 먹어야지 하고 정말 바랬던 음식은 포케 올데이에서 파는 이 곡물밥 저당 포케입니다. 이게 진짜 먹고 싶었어요. 단백질 쉐이크만 먹다가 첫 제대로 된 음식이 입에 들어갔을 때의 그 설레임과 행복함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설렌다 설레. 드디어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있다는 게 설레요. 그리고 포케를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제 좀 기운이 돌았어. 완뚝. 진짜 완뚝인데? 거의 국밥 먹은 수준으로 포케를 정신없이 완뚝하면서 4일차의 스위치온 하루가 끝났습니다. 남은 식사도 단백질 쉐이크로 끝내면서 스위치온 5일차 갑니다. 그렇게 스위치온 5일차입니다. 오늘도 아침은 단백질 쉐이크로 끝내고 몸무게를 재봤는데요.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요? 4일차인 어제는 74.85가 나왔는데 5일차인 오늘은 74.55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믹하게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5일차 점심으로는 일반식으로 보쌈을 집에서 해먹기로 했는데요. 전자레인지로 30분 안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초간단 보쌈을 해먹을 겁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수육용 돼지고기와 양파 이 두 가지 재료를 주문을 했고요. 전자레인지로 쉽게 보쌈 만드는 법 알아두시면 저처럼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실 때 점심 식사로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토실토실한 보쌈용 돼지고기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양념을 해줄 겁니다. 양념도 정말 쉬워요. 돼지고기 잡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미림이나 소주 있으면 가져와서 고기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다음은 집에 소금 있으시죠? 소금 있으면 가져오셔서 소금 솔솔솔 위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고기를 뒤집어주고 후추 가져와서 후추도 골고루 뿌려주시면 끝입니다. 다음은 소금, 후추, 미림이 잘 배이게 한번 뒤적뒤적 해주시고요. 이제 밑간된 고기를 냉장고에 넣고 10분 정도 재워줄 겁니다. 이러면 준비가 끝났어요. 고기 준비가 끝나면 이제 양파를 손질해 줄 건데요. 양파는 그냥 얇게 슬라이스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끝. 냉장고에서 재워둔 고기를 꺼내서 슬라이스된 양파 위에 올려주고 전자레인지에서 사용 가능한 내열용기 준비해서 이렇게 담아주면 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이제 돼지고기와 양파를 담은 내열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약 10분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5분 돌려줘서 총 15분 돌려주면 이 요리는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분 다 돌리고 난 다음에 모습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5분을 더 뒤집어준 다음에 돌려줄 겁니다. 짠짜라짠. 여러분, 이게 전자레인지로 15분 만에 완성한 수육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짜잔. 아 뜨거워. 일단 빨리 옮겨볼게요. 이 전자레인지에서 완성한 야들야들한 보쌈을 가져와서 칼로 썬 다음에 한 입에 쏙 먹는 걸로 오늘 5일차 점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자, 이렇게 5일차에는 전자레인지로 보쌈을 만들어서 단백질 쉐이크 대신에 먹었습니다. 쯤에서 한번 저희 장수집밥 채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스위치온 다이어트 6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 6일차, 저는 과연 살이 얼마나 더 빠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스위치온 다이어트 6일차, 저의 몸무게는 74.55kg가 나왔습니다.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76.8kg에서 2.25kg가 6일 만에 빠졌네요. 그리고 몸무게를 잰 뒤 단백질 쉐이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단백질 쉐이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게 질릴 법도 한데 질리지도 않아. 그냥 일상임. 6일차쯤 되니까 더 이상 단백질 쉐이크가 질리지도 않고 일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3일 단백질 쉐이크만 먹을 때는 정말 질려서 먹기 싫었는데 이게 또 일반식이랑 섞어가면서 중간중간 먹으니까 먹을만 해지더라고요. 그리고 6일차에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도 좀 하고 러닝머신도 뛰면서 운동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7일차로 넘어갑니다. 7일차 아침에 몸무게부터 재봤는데요. 아침에 몸무게는 74.4가 나왔습니다. 7일차 몸무게입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 76.8kg에서 시작해 딱 1주차 지나고 총 2.4kg를 감량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몸무게는 74.4kg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차에는 제가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레시피 한 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요리 진짜 따라 만들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위치온 7일차에 먹은 진짜 맛있는 두부랑 버섯만 있으면 되는 요리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크고 단단한 두부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두부에 물을 쭉 빼주시면 됩니다. 두부에 물을 뺄 때는 키친타올이나 해동지 같은 걸 사용하면 좋아요. 이제 저처럼 두부에 물을 다 빼주셨나요? 그럼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물기를 뺀 두부는 칼을 가져와서 손가락 마디 크기 정도로 썰어주세요. 두부를 손가락 마디 모양으로 썰면 저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준비되셨으면 후라이팬에 구워줄 겁니다. 후라이팬에다가 올리브 오일 있으시면 올리브 오일로 구워줄 건데요. 올리브 오일 한 바퀴 둘러주고요. 잘라낸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냐고요? 네, 이게 다예요. 진짜 쉽죠? 두부들이 다 익으면 접시를 가져와서 차곡차곡 탑을 쌓듯이 두부를 접시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두부들을 예쁘게 접시 위에 다 올려주셨나요? 그럼 이제 느타리 버섯을 하러 넘어가 봅시다. 느타리 버섯을 가져와서 손으로 그냥 쭉쭉 찢어주세요. 이렇게 찢어만 주면은 느타리 버섯 손질은 끝나고요. 다음은 두부랑 마찬가지로 팬에다가 올리브유를 두르고 느타리 버섯을 맛있고 노릇하게 구워줄 겁니다. 손질해 놓은 느타리 버섯 가져와서 후라이팬에 과감하게 투하해 주세요. 후라이팬에 들어간 느타리 위에 소금 가져와가지고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은 아시겠죠? 소금의 친구 후추 가져와 주세요. 후추 뚜껑 열고 느타리 버섯 위에 솔솔솔솔 뿌려주시고 느타리 버섯을 휘뚜루마뚜루 볶아주면 느타리 버섯 준비도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소스 만들겠습니다. 다진 파 가져오시고요. 간장은 2큰술 넣어줄 거예요. 간장 2큰술을 파 위에다가 솔솔솔솔 넣어주시고요. 다음엔 설탕 대신 당류가 1g밖에 안 들어있는 알룰루스 1큰술 같이 넣어주세요. 다음은 고소한 들기름 가져와가지고 1큰술 넣어줄 건데요. 들기름 없으시면 참기름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는 들기름이 더 고소하고 좋아서 들기름을 사용했고요. 마지막은 볶은 참깨 있으면 가져오셔서 양념장에 솔솔솔 뿌려주시면 간장 양념장도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도 진짜 만능 양념장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이 양념장 만들자마자 손으로 콕 찍어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자, 이제 양념장도 완성됐으니 요리를 완성해 볼까요? 노릇하게 구워낸 두부 위에 다시 노릇하게 구워낸 버섯을 위에다가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그리고 버섯 위에 아까 만들어 놓은 설탕이 안 들어간 간장 양념장 가져와가지고 버섯과 두부 위에 싹 뿌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정말 맛있는 두부버섯 샐러드가 완성되는데요. 스위치온 할 때 진짜 이거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와 함께 스위치온 7일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주차 시작일인 8일차부터는 저는 살을 얼마나 더 뺄 수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부터 밀가루를 끊고 고기나 회 같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14일 동안 밀가루를 끊고 살게 되면 제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주차가 달라진 점은 점심 일반식과 저녁을 또 일반식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 대신에 저녁은 무조건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만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2주차의 특별한 점은 24시간 단식이 있겠죠. 그래서 저의 첫 24시간 단식 후기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치온 2주차를 시작하면서 몸무게부터 재봤습니다. 시작하는 몸무게는 74.8kg 정도가 나왔고요. 몸무게를 재면서 2주차가 끝나는 14일차가 되었을 때 과연 제 몸무게는 몇 킬로일지 눈을 감고 홀쭉해진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운동까지 하고 난 뒤에는 저녁으로 생목살을 구워서 먹는 걸로 저녁 식사를 단백질로 꽉꽉 채우면서 8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스위치온 9일차가 되었습니다. 9일차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빠진 74.2 정도로 몸무게를 시작합니다. 확실히 살이 잘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살이 잘 빠지고 있는 김에 맛있는 점심 먹고 9일차인 오늘 24시간 단식을 하자 라고요. 그래서 24시간 단식을 하기 전에 제가 진짜 먹고 싶은 요리 하나를 만들어서 단식 전 최후의 만찬으로 먹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저의 최후의 만찬은 돼지 목살, 양파, 버섯, 들기름 볶음입니다. 8일차에 먹고 남았던 돼지고기 목살 볶아주고 버섯이랑 양파 같이 쑥쑥 찢어 넣어가지고 간장 소스에 볶아낸 요리인데요. 여기에다가 요즘 핫한 식재료죠. 들기름 가져와가지고 한 스푼 둘러서 같이 볶아주면 나야 들기름 느낌이 나면서 정말 맛있는 단식 전 최후의 만찬이 완성됩니다. 들기름을 넣어 만든 돼지고기 목살 볶음을 최후의 만찬으로 먹고 저는 9일에서 10일 넘어가는 24시간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일차가 되었습니다. 10일차에는 아직 단식 시간이 끝나지 않아 오전에는 물이랑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디카페인 커피만 마셨습니다. 아무래도 단식 시간에는 물 같은 음료밖에 못 먹으니까 디카페인 커피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맛과 향이 있는 음료들을 같이 마셔야 이 단식 시간을 좀 더 잘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렇게 2주차에 있는 24시간 단식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24시간 단식을 어제 해봤는데요. 단식 후기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2주차에는 사실 이게 메인인 것 같아요. 제가 단식을 안 해봤는데 진짜 힘들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1주차를 겪은 그 3일 동안에 프로틴 쉐이크만 먹었던 그 3일에 비해서는 단식은 진짜 할만합니다. 진짜 할만하고 오히려 단식하고 그 다음날이 엄청 개운해요. 그리고 단식을 견딘 저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단식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끝나면 내 자신한테 상을 줄 거야. 근데 그 상이 뭐냐면 진짜 맛있는 구운 치킨을 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제 단식 시간을 버텼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한테 줬던 상은 굽네치킨 오리지널을 제 자신에게 사줬습니다. 혹시나 단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했던 방법처럼 스스로에게 상을 주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일으켜주는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단식까지 잘 마치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11일차 저의 몸무게를 재봤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73kg대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한동안 74kg대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쭉 횡보했는데 그래도 단식도 잘 지키고 식단도 단백질 위주로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훅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일차에는 피크닉을 다녀왔는데요.
피크닉에서 먹을 음식을 좀 사러 갔었는데 여기서 스위치온 다이어트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면 만석닭강정 팝업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팔고 있는 이 만석닭강정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저는 만석닭강정 대신에 계란이 들어간 키토김밥이랑 메가커피에서 새로 나온 제로 복숭아 아이스티 요렇게 사가지고 피크닉을 갔습니다. 여러분도 가을 나들이 가실 때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고 계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키토김밥 싸서 가보세요. 이거 은근히가 아니야,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마다 왜 꼭 이런 행운이 온지 모르겠는데 근처에서 던킨도너츠 룰렛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룰렛 랜덤으로 돌려서 도넛 주는 이벤트였는데 다이어트 할 때 먹지도 못하는 도넛 3개 1등상을 타버렸습니다. 왜 꼭 다이어트 할 때만 이런 운이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는 다 먹지도 못해서 같이 갔던 여자친구에게 다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스위치온 최고의 위기 만석닭강정과 맛있는 도너츠의 유혹을 견디며 스위치온 12일차로 넘어갑니다. 스위치온 12일차 저의 몸무게는 73.5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단백질 위주의 식단만 배부르게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12일차에 저는 다이어터라면 피해갈 수 없는 큰 위기를 한 가지 맞게 되는데요. 바로 저녁 약속입니다. 친구가 썸 타는 분이랑 잘 안 됐다고 술 한잔 사달라고 해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친구는 술을 따라주고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술자리 나가가지고 술 못 마시는 것도 진짜 고역은 고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마음 아픈 친구 술 한잔 사주면서 저는 물과 함께 연어회랑 광어회로 12일차 저녁을 든든히 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스위치온 13일차가 되었습니다. 전날에 회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73.2 정도에서 몸무게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체중도 쟀으니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역시 다이어트 하는 데는 런닝머신에서 땀 빼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3으로 맞춰놓고 1분, 6으로 맞춰놓고 3분, 9로 맞춰놓고 1분 이렇게 5분을 한 세트로 뛰는데요. 이렇게 30분 인터벌로 뛰는 게 저한테는 제일 잘 맞고 살도 잘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쿠팡에서 냉동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 소고기를 대량으로 사서 쟁여두고 먹는데 요즘 단백질만 먹다 보니까 이게 똑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재주문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닭순살 2kg 그리고 미국에서 온 돼지고기 목살 2kg를 쟁여뒀습니다. 와, 벌써부터 든든하네요. 여러분도 스위치온 하신다면 쿠팡에서 저처럼 이렇게 냉동고기 든든하게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4일차가 되었습니다. 14일차에는 좀 더 정확한 내 몸을 알고 싶어서 인바디를 재보기로 했는데요. 스위치온 2주차가 지나고 잰 몸무게인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72.9 제가 드디어 72kg대를 찍먹했습니다. 스위치온 1주차 처음 시작할 때는 76.8kg에서 시작했는데 2주차 끝난 몸무게는 72.9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1주차 인바디랑 2주차 인바디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게 1주차 중반에 쟀던 인바디입니다. 체중은 75.1이었고 골격근량은 30.6, 체지방량은 20.3으로 표준 이상으로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밀가루를 끊고 14일이 되었을 때의 제 인바디입니다. 체중은 72.9, 골격근량은 31.5로 조금 늘었고요. 체지방 16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약 2주 동안 밀가루를 끊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만 삼시세끼를 먹었는데요. 운동과 같이 병행하면서 하니까 체지방은 빠지면서 근력은 느는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에서 한 번쯤 밀가루나 가공식품을 끊고 내 몸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 스위치온 다이어트 3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3주차에는 요 플레인 요거트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예정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백질만 너무 먹다 보니까 변비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3주차부터는 플레인 요거트를 챙겨 먹기로 했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한 일주일 동안 꼬박꼬박 플레인 요거트를 챙겨 먹으면 일주일 뒤에 제 몸은 얼마나 더 건강해져 있을까요? 지금 같이 보시죠.
3주차의 첫날에는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견과류 살짝 올려서 그대로 먹었는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오독오독 식감도 좋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플레인 요거트를 먹고 난 뒤는 당연히 스위치온의 동반자 같은 단백질 쉐이크 드링킹 해주고요.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랑 단백질 쉐이크 두둑히 먹고 헬스장 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73.8에서 9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3주차에 먹으려고 주문한 연어가 딱 배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3주차 시작하는 특식으로는 연어회를 맛있게 썰어가지고 간장에 콕콕 찍어서 먹는 걸로 하루 식단을 마무리했습니다. 16일차 아침입니다. 16일차 아침에도 역시나 플레인 요거트로 시작합니다. 16일차에 제가 낱개 형식으로 된 플레인 요거트를 준비한 이유는 오늘 외부 일정이 있는데 아침에 먹고 갈 시간이 안 돼서 아예 가져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일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낱개로 된 플레인 요거트 사서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실 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일차에 있었던 외부 일정은 바로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바닷가 쪽에 가서 단백질을 채우고자 조개구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개구이 먹을 때가 사실 이 스위치온 하면서 가장 큰 위기였는데요. 주변에서는 소주 한 잔 곁들이면서 맛있는 해물라면 끓이고 있는데 저는 묵묵하게 조개만 열심히 구웠습니다. 조개구이 무한리필집 가서 소주나 해물라면의 유혹을 참으실 수 있는 분들은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실 때 저녁 식사로 조개구이 드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저는 스위치온 하면서 먹었던 식사 중에 가장 만족감이 높았던 식단 중에 하나였어요. 자, 오늘도 역시 스위치온 17일차 아침은 플레인 요거트로 시작합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플레인 요거트 뚜껑 싹싹 긁어서 먹는 걸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고요. 17일차에도 또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요. 바로 청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점점 이런 모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스위치온 하면서 위기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숱한 위기 속에도 그래, 그동안 내가 참고 견디는 게 있는데 하면서 열심히 오리고기만 챙겨 먹으면서 단백질을 챙겨줬고요. 다들 술 한 잔씩 하실 때 그나마 양심적으로 제로콜라 챙겨줬습니다. 이날 2차로는 또 펍을 다들 가셨는데요. 다들 펍에서 맥주 한잔 할 때 저 혼자 고고하게 빛나는 저 제로콜라 보이시나요? 처음에 스위치온 시작했던 계기가 친구 결혼식 사회 때 돼지처럼 가기 싫어가지고 시작했는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친구보다 사회인 제가 더 열심히 살을 빼는 것 같아서 좀 머쓱했습니다. 스위치온 18일차가 되었습니다. 스위치온 3주차 기간 동안에는 2번의 단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플레인 요거트 먹고 점심까지 챙겨 먹은 다음에 단식을 시작해 볼 겁니다. 오늘 단식 전 저의 최후의 만찬은 어제 해동해 놓은 순살 닭고기로 만드는 닭구이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쉬운데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두르고 해동한 순살 닭고기를 팬에 올려서 먼저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이제 소스를 준비해 줄 건데요. 소스는 간장부터 먼저 부어주시고요. 다음에는 저당 알룰로스 준비해 주시고 여기다가 간장이랑 1:1 비율로 잘 넣어주세요. 다음은 들기름 가져와가지고 이 소스에다가 한 소끔 둘러주시고요. 마지막은 볶음 참깨 가져와서 이 소스에 넣어줄 건데 이때 청양고추나 고춧가루 있으면 같이 넣어서 만들면 살짝 매콤하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소스가 다 준비되었다면 어느 정도 구운 닭 위에 소스를 들이부어 주시고요. 맛있게 볶아주기만 하면 정말 맛있는 순살 간장 닭구이가 완성됩니다. 접시에 담아서 저의 단식 전 최후의 만찬으로 먹었습니다. 전 이걸 제일 많이 해 먹어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파는 것 같지 않나요? 맛있어. 여기는 청양고추나 고춧가루 살짝 넣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으로 손색이 없네요. 맛있다. 이제 저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거의 12시 가까이 됐죠. 11시 55분, 56분이 넘었는데 이제 저는 다음날 이 시간까지 금식을 할 겁니다. 자, 3주차 첫 번째 단식 시작합니다.
단식하고 다음날 19일날 아침이 됐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에 마트에 달려왔습니다. 단식 때 먹을 수 있는 게 물밖에 없으니까 이런 마실 거에서라도 맛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저는 17차를 샀는데요. 스위치온 하시는 분들 진짜 이렇게 페트로 차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런 차 종류 마시면서 있으면 단식 생각보다 버틸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12시부터 점심 12시부터 단식 시작하고 지금은 아침 한 10시 정도 됐습니다. 10시. 그래서 2시간 정도 있으면은 이제 단식 끝나고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스위치온 하다 보면은 진짜 첫 2주차 단식이 어렵지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냥 뭐 점심때까지만 안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먹은 뒤에 이번에 단식 끝나고 뭐 먹지? 이런 행복한 고민하면서 있으면은 진짜 버틸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갔다 오니 3주차 첫 번째 단식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단식 끝나고 저를 위해 준비한 맛있는 식사는 바로 새우입니다. 새우는 별거 없이 잘 해동시킨 뒤에 올리브유 살짝 두른 팬에 새우를 한가득 넣고 살짝 익혀주세요. 그리고 익힐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미림입니다. 미림을 꼭 준비해서 이 새우의 비린맛을 제거해 주면서 구워주시면 정말 맛있는 새우구이가 완성됩니다. 미림을 넣어준 후에는 이제 후추 가져와 주시고요. 후추도 솔솔솔 뿌려서 새우의 남은 잡내를 제거해 주면서 구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진 새우를 가져와서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서 단식 후에 먹었는데요. 이거 진짜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새우를 다 먹은 후에는 역시나 오늘도 플레인 요거트를 먹을 건데요. 플레인 요거트를 예쁜 접시에 한가득 따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냉동 트리플베리 가져와가지고 살짝 올려서 같이 먹을 겁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이 크랜베리 몇 개만 살짝 올렸는데도 뭔가 고급 식당에서 먹을 것 같은 비주얼의 멋진 디저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보기에도 예쁜데 진짜 먹어보면은 맛도 좋아요.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시면서 매일매일 플레인 요거트를 챙겨 먹는다면 저는 이 조합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를 다이어트 기간에 매일 챙겨 먹으니까 확실히 장이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전에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할 때보다 소화도 훨씬 잘 되고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다이어트 할 때 장내 미생물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챙겨 먹는 이 플레인 요거트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단식을 끝내고 스위치온 21차 헬스장에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73kg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스위치온 1일차에 76.8kg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3.7kg 정도가 빠져있네요. 그리고 21차에는 스위치온 3주차 두 번째 단식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도 역시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최후의 만찬으로 맛있는 고기볶음을 골랐습니다. 돼지고기 목살을 노릇하게 구운 다음에 이 고기 전용 쌈장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퍼가지고 그냥 넣고 맛있게 볶기만 하면은 그럴듯한 요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 맛있게 먹으려면 들기름 가져와서 들기름도 한 소끔 둘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기름까지 입혀서 볶아주면은 오늘 단식 전 최후의 만찬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쌈장에 볶아낸 돼지고기 목살을 단식 전 최후의 만찬으로 맛있게 먹어줬고요. 그리고 이 단식하는 시간 동안에 딱히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제가 올린 요 플레인 요거트로 집에서 만드는 그릭 요거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대신에 유청 분리기 없이요. 다이소에서 파는 면포랑 믹싱볼과 채반, 그리고 집에서 남는 냄비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럼 같이 그릭 요거트 만들어 보시죠. 자, 유청 분리기 없이 그릭 요거트를 만들기 위해선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대부분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플레인 요거트 속 유청을 분리시키기 위한 거름망이 필요합니다. 이 거름망은 다이소에 가시면 국물팩이나 다시팩을 사용해도 좋지만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그냥 2,000원짜리 면포를 사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믹싱볼이나 채반이 없으신 분들은 다이소에서 면포 사실 때 같이 사시면 되고요. 아예 야채 탈수기 같이 채반과 믹싱볼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걸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면포와 믹싱볼, 채반 등을 구매하셨다면 다이소에서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나올 텐데요. 이렇게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투자를 하면
이제 집에서 유청 분리기 없이 그릭 요거트를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릭 요거트로 만들 원재료인 플레인 요거트를 준비해 줬습니다. 저는 서울우유에 더 진한 순수 플레인 요거트 1.8리터를 쿠팡에서 7,4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1.8리터에 7,400원이면 가격도 괜찮기 때문에 이 제품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할 거는 믹싱볼과 채반을 서로 겹쳐서 준비해 줬습니다. 채반은 높이가 좀 있는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게 분리된 유청과 요거트가 서로 닿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 있게 겹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믹싱볼과 채반을 겹쳐서 준비해줬으니 다음은 다이소에서 산 면포를 채반 위에 깔아줬습니다. 면포가 중앙에 위치하게끔 잘 펼쳐서 깔아주었고요. 면포까지 세팅이 되었다면 이제 플레인 요거트를 면포의 정중앙에 맞춰서 부어줬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를 다 부어준 다음에는 면포를 사각으로 잘 접어서 플레인 요거트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플레인 요거트에서 유청을 분리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플레인 요거트에서 유청이 더 빨리 분리될 수 있게 작업을 해줄 건데요. 집에서 남는 냄비 하나를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차가운 물로 가득 채워줍니다. 꼭 차가운 물을 써야 되는 이유는 실수로 미지근한 물을 넣게 되면 요거트가 과발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만의 꿀팁은 배송 오고 같이 오는 아이스팩 있잖아요. 이거 버리지 말고 냄비에 같이 넣어서 차가운 물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는 냄비 속에 차가운 물을 가득 넣어 주었다면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 텐데요. 이 면포로 감싼 플레인 요거트 위에 그대로 올려줬습니다. 냄비에서 누르는 무게와 지구의 중력까지 더해서 플레인 요거트 속에 있는 유청이 믹싱볼 아래로 하나하나 분리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30분 정도 시간을 맞춰서 분리시켜 주시면 그릭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쉽죠? 자, 이제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확인해보면 마치 부드러운 잼이나 크림치즈 느낌이 나는 질감으로 완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더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원하신다 하시면 이 상태에서 유청을 한 번 더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차로 완성된 그릭 요거트를 다시 면포로 하나로 뭉쳐주세요. 그리고 다시 냄비로 누르기 좋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또다시 면포를 잘 덮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1차 분리 때 사용한 냄비 있죠? 차가운 물이 가득 담긴 냄비 다시 가져와서 1차로 완성된 그릭 요거트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이 상태로 냄비로 40분 정도 눌러서 2차로 유청 분리 작업을 완료해주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꾸덕꾸덕한 질감의 그릭 요거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유청을 분리하는 시간은 각자 집에서 사용하시는 냄비 무게랑 내가 만들려는 그릭 요거트 양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한두 번 따라 하시다 보면은 이 시간도 내 시간에 맞춰서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차로 유청이 분리되는 동안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플레인 요거트 속에서 분리되어 나온 유청인데요. 이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 유청은 요구르트나 치즈를 만들 때 우유가 엉겨서 응고된 뒤에 남은 액체를 뜻하는데요. 유청 속에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들이 가득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남은 유청으로 뭘 해먹을 수 있냐? 인도의 전통 음료 라시나 리코타 치즈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손쉽게 라시를 해먹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만들면서 남은 유청을 컵에 담아주고요. 여기에 우유를 1:1 같은 비율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레몬즙 약간 넣어주고 꿀 한 스푼 넣고 섞어주면 유청으로 만든 인도식 건강음료 라시가 완성되는데요. 더 맛있게 즐기고 싶은 분들은 딸기나 망고 같은 과일을 추가로 넣고 이 상태로 믹서기에 한번 갈아주면 생과일이 들어간 건강한 라시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청 절대 버리지 말고 이렇게 건강음료 라시 해먹으세요. 남은 유청으로 알뜰살뜰하게 라시를 해먹고 있으니 벌써 2차 유청 분리 시간인 40분이 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덜 꾸덕하다 싶으면은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40분 정도 지나니까 꾸덕한 질감이 나와서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두 번의 유청 분리 과정을 거친 후에 완성된 그릭 요거트를 접시에 담고 숟가락으로 들어서 뒤집으면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 점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하면 유청 분리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이소에 있는 아이템들로 쉽고 빠르게
집에서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집에 유청분리기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유청분리기를 사용해서 만들면 좀 더 맛있고 손쉽게 만드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혼자 살면서 집 늘리기 싫으신 분들이나 그릭 요거트는 자주 만들어 먹고 싶은데 유청분리기는 살 돈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는 꾸덕한 식감으로 일반 요거트에 비해 포만감이 높아서 다이어트를 할 때 식사 대용으로 정말 좋고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 속의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고, 그릭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칼슘, 마그네슘 등은 장과 뼈에 도움이 되며, 마지막으로 또 가득 들어있는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 B는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집에서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서 다이어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어느덧 3주차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인바디를 재보기로 했는데요. 운동하기 전에 인바디에서 쟀던 제 3주차 끝나고 체중은 72.8kg가 나왔습니다. 이게 1주차 중간에 쟀던 제 인바디고요. 이건 3주가 지나고 잰 제 인바디인데요. 확실히 체중은 줄고 골격근량은 늘고 체지방량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인바디를 재고 운동까지 끝낸 뒤에 몸무게를 또 재봤는데요. 72kg대 초반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인 요거트를 곁들이며 3주차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끝이 났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플레인 요거트를 매일 아침 마셔주는 게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장 활동이 활발해져가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되고 변비 증상도 사라졌어요. 자, 이제 저한테는 스위치온 다이어트 마지막 4주차가 남아있는데요. 4주차가 지난 후에 제 몸은 얼마나 더 건강해져 있을까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4주 동안 끝내면 살은 얼마나 빠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스위치온 다이어트 장수집밥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22일차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탄수화물을 챙길 수 있는 쭈꾸미 비빔밥을 시켜서 먹었는데요. 자, 이제 비빔밥 나왔으니까 당연히 비빔분의 비빔밥자로 비벼야겠죠? 가사는 비빔입니다. 비빔. 네. 비빔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걸 계속 비비시면 돼요. 저 하나, 둘, 셋, 넷. 비빔. 비벼주세요. 더 열정적으로 비벼주세요. 세계를 비빈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계적이다. 4주차 시작부터 3개를 비빈다는 마음으로 비빈 이 쭈꾸미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을 다 먹고 카페에 갔는데 이게 또 사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카페에 정말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 와, 진짜 너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수리남의 전유한 목사님 캐릭터처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커피만 마시면서 4주차 첫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스위치온 23일차가 되었습니다. 4주차에는 총 3번의 단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 단식을 23일차에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오늘 밤 7시 30분에 저는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단식 끝나고 먹을 맛있는 닭갈비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재놓은 다음에 오늘 저녁에 먹어볼 겁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미림, 들기름, 후추, 소금을 써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닭갈비를 재워놨고요. 닭갈비를 재워놓고 운동을 다녀오면서 단식 시간이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운동 다녀와서 단식 시간이 끝날 때가 가까워져서 이제 저는 미리 재워둔 닭갈비를 해먹기로 했습니다. 감자랑 파 그리고 양배추를 먼저 후라이팬에 볶아줬고요. 그리고 아침에 재워둔 닭갈비 가져와서 잘 볶아둔 야채 위에 올려서 닭갈비를 완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에서 휘뚜루마뚜루 맛있게 볶아주면 이렇게 멋진 닭갈비가 완성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맛있겠죠? 하지만 아직 단식 시간이 안 끝나서 닭갈비를 안 먹고 기다렸습니다. 왜 닭갈비를 해왔는데 먹지를 못하니? 됐다! 끝! 먹을 수 있다! 단식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행복해. 아까 맛있게 볶아놓은 이 닭갈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최고야. 너무 맛있다, 단백질. 단식 끝나고 최고의 만찬을 먹기 위해 본격적으로 접시에 담아서 치즈까지 뿌려 먹기로 했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맛있어.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되게 제 영상을 통해서 동기부여 되셨다는 분들의 댓글을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댓글들에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 올릴 수 있게 노력해볼게요. 스위치온 24일차입니다. 어제 단식을 마쳤으니 오늘은 좀 맛있는 걸 먹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랑 플레인 요거트를 먹고 점심에는 포케를 먹기로 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 같은 야채가 잔뜩 들어있는 포케는 스위치온 하면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 중 하나인데요. 개인적으로 먹어본 포케 중에서는 포케 올데이에서 만든 곡물밥 포케나 메밀면 포케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포케에는 재밌는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포케도 비벼 먹어야 됩니다. 하와이안 비빔밥이죠. 하나, 둘, 셋, 넷. 비빔. 여러분도 포케 맛있게 비벼 드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단식 끝난 다음날 저녁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길 가는 길에 맛있는 전기구이 통닭이 있더라고요. 와, 진짜 이건 못 참지. 바로 사왔습니다. 바로 먹기 좋게 믹싱볼에 옮겨 담았는데요. 와, 이 때깔 좀 보세요 여러분. 때깔 노릇노릇하니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전기구이 통닭 닭 다리부터 떼서 구독자 여러분 먼저 드릴게요. 자, 먼저 드세요. 구독자분들한테 다리 먼저 양보하는 이런 유튜버 없다 진짜. 아무튼 저녁으로 전기구이 통닭을 맛있게 먹어줬고요. 어제 맛있는 전기구이 통닭을 끝으로 스위치온 4주차 두 번째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어우, 배고파서 말할 힘도 없다. 그냥 이렇게 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 저녁 7시부터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식하는 시간 동안에는 차나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버티고 여러분들이 남겨준 댓글에 답글도 남겨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식을 마친 후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든든히 채우기 위해 고기 뷔페를 갔습니다. 삼겹살이랑 목살 맛있게 구워가지고 고기 한 점당 상추 한 장씩 싸가지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골고루 채울 수 있었는데요. 스위치온 하시는 분들 단식 마치고 저처럼 고기 뷔페 가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스위치온 26일차의 아침은 역시 쌈박하게 단백질 쉐이크로 시작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먹은 뒤에는 요거트랑 그래놀라 가져와가지고 위에 살짝 뿌려서 먹어줬고요. 헬스장에 가서 빼먹지 않고 근력운동이랑 유산소 운동도 1시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닭고기 순살을 해동해서 고기를 이분하게 익혀서 맛있게 먹기로 했습니다. 잘 구운 고기 하나, 그게 제 저녁입니다. 저는 이번에 닭고기를 이분하게 잘 익혀냈답니다. 이분하게 구워낸 맛있는 닭고기까지 먹고 이제 4주차 세 번째 단식 시작합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 끝나기 하루 전인 27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4주차 세 번째 단식이 있는 날인데요. 저는 오늘 저녁까지 저녁을 먹지 못합니다. 배고픈 상태로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다른 분들은 맛있는 점심 드시러 가셨을 때 저는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밥은 못 먹어도 마음의 양식은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스위치온 다이어트 27일차 영상까지 봐주신 이 구독자 7,500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근하고 단식이 끝난 후 저녁으로는 맛있는 생선회를 먹어줬고요. 그렇게 안 올 것 같았던 스위치온 프로그램 한 달이 지나고 28일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제가 노력한 시간에 대한 성적표를 받기 위해 인바디 기계 앞에 섰는데요. 인바디 기계를 재고 이 프린트에서 종이가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정말 수능 성적표 받는 것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먼저 몸무게입니다. 스위치온 1일차에는 제가 쟀던 몸무게는 76.8kg였고요. 28일차 스위치온 마지막 날에 잰 인바디 몸무게는 71.8kg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눈바디입니다. 1일차 때는 체지방률 27%로 배가 뽕 나와 있었는데 28일차에 인바디 결과를 보니 체지방률 22.6%로 1주차에 쟀던 인바디에서 나온 체지방률보다 4.4%가 감소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1주차 때랑 비교해서 보니까 많이 빠진 게 제 눈으로도 보이네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건 제가 지난 4주 동안 매주 스위치온 다이어트 주차를 진행할 때마다 찍은 제 인바디이자 그동안 노력이 담긴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이젠 이거는 다 과거죠. 다이어트 프로그램 기간이 끝났다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노력해서 얻은
저의 건강한 몸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쭉 유지하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난 4주간의 성적표 제 인바디를 찢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맛있는 레시피들을 저희 장수집밥 채널에 올릴 예정인데요. 아직 채널 구독을 안 눌러주셨다면 이번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지난 4주간 제 스위치온 다이어트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